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엄희정입니다. 네, 선생님. 네.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슬퍼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반만이에요. 네. 자, 오늘은 네. 신입사원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 세 번째예요. 그렇죠? 신입사원 요렇게 하면 성공한다. 1, 2, 3죠. 네네네. 그래서 그 바로 대망의 세 번째. 네. 자, 세 번째. 빠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명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명함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명함은요, 이제 뭐 명함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주인이 집에 없을 때, 네네. 부재 중일 때, 뭐 대나무를 깎아서 이름을 이제 놓고 새겨서 그쵸.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적절한 정신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죠. 보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름을 새겨서 그 집에 놓고 오면 이제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 다시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신호네요, 신호. 나왔다 그렇죠. 갔음. 네, 누가 왔다 갔음 이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 때 명함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이 뭐 17세기에 그 트럼프 형식으로 해서 명함이 그때부터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명함이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네. 필수적으로 지녀야 되는 소지품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방법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사실 좀 헤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미 다 알 것 같은 그분들도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 그럼요. 네. 우선은요, 우리가 명함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명함도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함은요, 이제 다들 이제 명함 받아보셨으니까 또 본인의 명함도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의 명함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성함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락처도 있고 그렇죠. 주소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함은 내 얼굴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기 때문에 명함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명함을 주고받을 때 저 명함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예전에 정말 손때 묻은 꼬질꼬질한 명함을 이렇게 한 장 정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요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항상 본인의 명함은 명함집이나 포켓에 뭐 10장에서 20장 정도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에서는 이제 그런 실수들은 조금 줄이는 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나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함을 그러면 어떻게 주고받느냐가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명함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른손으로 명함을 주고 네. 왼손으로 손을 살짝 받치죠. 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또 받는 분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똑같이 받고 그다음 왼손으로 살짝 받쳐서 서로 간에 이제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대신하는 본인의 소개서를 내가 정중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거고요. 또 명함을 받으면 가끔 이제 한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명함에 적힌 이름을 잘 모르면 내가 물어보는 것이 혹시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런 것도 모르나? 저 사람 이런 것도 모르나? 뭐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에 가서 내가 따로 우편을 찾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혹시나 모르는 뭐 한자가 있는 경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한자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바로 엿주는 것이 좀 올바른 경우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확인 안 하면 성함을 모르는 상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뭐라고 이제 네, 성을 호칭을 말씀드려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과장님이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명함을 이제 어느 선에서 그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허리와 가슴선 그 사이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적당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인사랑 같이 플러스 1의 인사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 명함을 받은 즉시 본인의 주머니에 훅 놓는 것이 아니고 명함을 천천히 보면서 사무실이 뭐 분당에 계시는군요. 저도 예전에 여기에 있었는데 성함이 누구누구시군요. 저도 뭐 제가 아는 분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동명이인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네네. 네.
명함을 그 받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쑥 집어넣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 석상에서는요, 명함을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왼쪽 위에다가 명함을 올려다 놓고요. 네. 서로 이제 회의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의 성함이 뭐였지?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한 번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성함을 자꾸 보면서 견눈질을 하면서 이분의 성함이 누구누구 씨, 네. 이렇게 그냥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누구 과장님, 음. 누구누구 부장님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 훨씬 음. 좋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지 않고 책상 위에 왼쪽에다가 왼쪽 상단에 명함을 놓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부분들도 몰라서 쓱 집어넣고 나서 근데 아까 사무실이 어디라고 하셨죠? 라는 그렇죠. 명함에 있는 굉장히 내용을 실례죠. 네, 다시 네.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명함을 주고 받을 때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서로 주고 받을 때. 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업체 담당자분하고 명함을 이제 주고 받는데 같이 동시에 주고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명함은 오른쪽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친다는 걸 알고 계신 네,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동시에 동시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그런 분들이 네. 근데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우리가 동시에 명함을 주고 받을 때, 그럴 네. 때는 오른손으로 주고 네. 네, 왼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명함을 왼손으로 받은 다음에 다시 오른손으로 옮겨가서 플러스 1의 말을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네. 명함을 건넬 때의 명함의 방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대부분의 명함을 주고 받을 때 보통 보면 세로로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로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상대방이 그것도 배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명함을 집기 편하게, 잡기 편하게 세로로 주면 이제 여분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신데 명함집에서 내 명함을 꺼내서 네. 상대방 쪽으로 내 이름이 보이게 이렇게 받는 즉시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세로보다는 가로로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이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건네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네. 그 외에 혹시 챙겨야 되는 부분들. 챙겨 있습니다. 우리가 명함을 주고 받고 나서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간혹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화를 받을 때 내가 메모지가 필요한데 메모지가 없어요. 어떻게? 메모지가 없는데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그래서 뭐가 네. 불쾌했냐면 상대방 분이 통화하시다가 메모지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볼펜을 꺼내서 방금 내가 건넨 내 내 명함에다가. 명함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거죠. 어떡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구나라는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내 얼굴인데 내 자기소개서인데 내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어떤 소개와 마찬가지, 얼굴과 그렇죠. 마찬가지인 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그런 행동을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럼 네. 명함을 주고받을 때 누가 누구에게 먼저 주는 것이 좋은가? 그렇죠. 그렇죠. 인사도 그랬고, 그렇죠. 악수도 그랬고, 악수도 그랬고, 네, 소개도 그렇죠. 그랬고, 소개도 네, 그랬고. 좋습니다. 자, 명함도요. 주고받을 때 먼저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명함을 드리는 거고요.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명함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문자가 주인에게 명함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럿일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혼자고 여러 명에게 같이 그렇죠. 인사를 할 경우에 네네. 그럴 때는 대표자 한 분에게만 명함을 드려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일일이 다 드리면 이제 시간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한 30명 때문에- 계시는 네,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뭐 회사에 방문했다던가 네. 업체에 방문했을 때 그럴 때는 대표자 한 분에게 명함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신입사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매너, 에티켓. 우리가 흔히 이제 비즈니스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을 좀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아직도 많이 떨리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네. 아까 제가 그 1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몸에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계속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연습을 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랑받는 그런 직원, 그다음에 예쁨 받는 직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